안녕하세요, 넬스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무엇인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에서 15명의 환자를 봤었고 혈액종양내과에서는 10명에서 15명 환자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갑자기 국가정책사업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나오면서 저희 병동이 시범병동으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한 1년하고도 1개월 정도 더 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근무를 하면서 아직은 이게 확정된 정책도 아니고 과도기적으로 겪어 나가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 그 1년 사이에도 정말 많은 게 변화를 했고 그 기준조차도 많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린다고 해도 또 점점 바뀌고 있는 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궁극적인 목적, 개념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병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었고 간호사들은 어떤 것을 갖춰 나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기 전만 해도 환자가 입원을 왔으면 병원에 입원비를 지불을 하고 또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간병인도 사설에서 구해서 간병인과 함께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돈이 이중으로 드는 거죠. 저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되기 전에 간병인들이 정말 병동에 쫙 다 있었어요. 보통 하룻밤에 저렴해 하면 65,000원에서 80,000원 사이에 임금으로 그 간병인들을 쓰셨는데요. 이게 한 달로 치고 1년으로 치면은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렇다고 간병인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호자가 있더니 보호자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만들겠다. 적정 간호 인력을 배치를 하고 팀 간호 체계를 구성을 한 다음에 병동의 환경을 개선을 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충실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예요. 그렇다 보면은 일단은 보호자분들은 상주할 필요가 없고 간병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정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크게 와닿고 그리고 내 환자를 봐주는 사람이 전문 간호 인력이고 그리고 간호 보조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니 안심될 수 있겠구나 라는 취지로 나온 거죠. 이게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목적은 무엇이고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 일단은 그 간호 인력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입원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의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그 다음에 개인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염관리가 정말 그때 메르스 사태 터진 이후로 감염관리가 정말 많이 중요해졌어요. 전국적인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는 환자를 네 친구가 입원했어, 친척이 입원했어 해가지고 아무 시간대에 가서 환자를 볼 수도 없고 이제는 이제 여러 출입문을 대부분의 병원들이 막았죠. 그리고 이제 감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 보호자들도 이제 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면은 몇몇 시간 이외에는 보호자분들이 오실 수가 없고 그리고 간병인분들이 일단 안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감염관리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고 그리고 병동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환자를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일상생활을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을 재활을 하면서 조금 더 정상생활의 복귀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취지도 하나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간호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 정책 사업의 이런 목적과 기대 효과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정말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진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1년 이상 겪어본 간호사로서 이게 어떤지, 지금 이 현행 체제가 어떻고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제가 낱낱이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번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국가 정책은 이러이러한 목적과 기대 효과로 이 정책을 내세웠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원칙을 또 세웠겠죠. 그 원칙이 뭐냐? 간호사는 3교대를 통해서 연속적인 근무를 합니다. 간호사는 팀을 구성해서 연속적으로 그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일관성 있게끔 인계를 하면서 제공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과, 환자를 중증도로 분류하라, 그 중증도를 분류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간호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말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체계적인 간호를 제공하자, 환자의 문제가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인지 간호사는 그거를 알아채서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 의료기관이 있겠지만 그 의료기관들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자 라는 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간호 인력을 충원을 하고 병원의 환경을 변화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있을까? 어떻게 일관되게 여러 의료원들이 그 일관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할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요, 정말 제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교육들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정말 두꺼운 내용이 있고 축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환자 안전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낙상이 있을 텐데요. 낙상, 미연에 방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제 한다고 해서 해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이것저것 물건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환자 가까운 곳에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 라는 명목으로 서브 스테이션이 몇 개가 더 설치됐고요. 컴퓨터도 당연히 몇 대가 더 설치됐고, 그리고 낙상 패드라고 해가지고요, 환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면은 벨이 울려요. 몇 번. 그럼 저는 환자 벨 울리면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렇게 낙상 패드가 이제 다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당연히 전동으로 된 침대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는 이제 전동으로 된 침대를 쓰고 있는 병동이 많을 거예요. 그런 전동 침대에 환자가 스스로 올리고 내릴 수 있게끔 하고 높이가 조절되는 그런 침대로 이제 싹 다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뭐 상담실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뭐 화장실에는 어떠한 것이 뭐 설치되어야 되며, 병원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가면은 조금 다른 병동과 다르게 조금 최신 문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정부에서 어쨌든 단지 간호 인력만 늘리기에 급급하다기보다는 이제 병원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기는 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간호사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콜벨이 병원 뒤에 벽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환자 손에 쥐어질 수 있게끔 그런 콜벨, 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콜벨을 환자들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콜벨 누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제가 구조랑 시설 측면에서까지 설명을 하자면은 이 영상이 몇 시간이 다 부족할 거예요. 대략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병원 환경이 변하고 있고 환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국가 정책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럼 적정 간호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정형외과 15명, 혈액조형내과에서 10명,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된 이후로는 6명에서 8명의 환자를 봅니다. 간호보조인력은 제가 보험관리공단에 전화를 해봤어요. 간호보조인력의 적정 인력은 몇 명입니까? 저희 병동은 30명당 한 분인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과연 적정 인력이 얼마큼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지금 아직 확정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과도기를 겪고 있는 정책으로 확정된 바가 없이 병원 자율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저희는 30명당 조무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과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런 목적을 시행했다, 이런 원칙이 있고 이런 기대 효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로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